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뉴욕 증시가 반등을 시도했지만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까지 더해지면서 투심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요. 안전자산인 국채로 자금이 몰리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1.3%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하락세가 더 길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장세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해외 선물의 신은 여러분을 위한 투자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가 가득 내용 채워드릴 텐데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요.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시면 더 다양한 정보들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김재준 해설위원 그리고 황금연보 트레이더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연보 트레이더님 목요일마다 저희 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도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사실 방송국으로 오면서 요즘에 뭐 코로나 이게 이제 거의 뉴스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게 우울해 하십니다. 뭔가를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문을 열고 세상 밖을 나가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너무 매스컴해서 코로나 이러니까 정말 문을 열면은 병균이 바글바글하는 듯한 그런 이제 착각을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무거운 그런 시간이 좀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에 맞춰서 증시가 너무 급락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해외 선물 시간이다 보니까 늘상 뭐 언제 나스닥이 빠지지?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가 얼마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요 최근 한 일주일 정도의 나스닥이라든가 S&P 하락을 보니까 아, 시장은 개인들이 항상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특히나 아마 더 마음이 조금 무겁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고 이런 문제보다는 과연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정말 잘 잡아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역시 열심히 또 1시간 동안 잘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수익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좀 굉장히 좀 무거운 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조금 더 기운을 내서 오늘 1시간 동안 또 여러분께 많은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쭌 차장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핸드폰을 보거나 뉴스를 봐도 지금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들리니까 차라리 핸드폰도 조금 멀리 하시고 책을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저도 어저께 이제 방송 끝나고 집에 가서 책을 좀 마음이 불안해서 이제 책을 보고 딱 좀 마음에 좀 안정을 찾으려고 했는데 네. 어느새 아침이더라고요. 네, 책이 아주 잠도 잘 오고 아주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측면에서 책을 추천하시는 거군요. 아, 네, 그런 것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좀 이 시간 채워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출발하기 전에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 계속해서 하방 압력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1.5% 하락세입니다. 3,06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72% 하락세입니다. 8,69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46.92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6% 상승입니다. 1,653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68% 오름세입니다. 1.0985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지수 선물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좀 음봉을 길게 뽑아내고 있는 흐름인데요. 자, 준 차장님, 오늘장 흐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제 생각에는 차트의 차트 분석은 조금 의미가 없을 것 네. 같고, 지금 걷잡을 수 없는 하락을 보이고 있죠. 근데 사실 진짜 무서운 거는 지금 미국에서는 아직 확산자가 네. 아직 많이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고 네,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인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의학 기술이 더 발전했다거나 이렇게 검사 이런 쪽이 더 발전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쩌면 놓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만약에 진짜 확산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증시를 또 한 번 휘두를 또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지금 좀 불안한 상황인데 오늘도 일단은 증시는 계속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네. 네, 특별히 지금 금리나 대책이나 그런 것도 일단은 나오지도 않고 있을 뿐더러 나온다 하더라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돈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전체 상품 전반적으로도 그렇고 안전자산인 국채나 금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유도 지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일단 아까 지금 47도 이미 깨진 걸로 네, 알고 네. 있는데, 네, 저는 일단 밴드를 원래 50에서 53으로 봤는데 밴드도 지금 낮춰야 될 것 같고 지금 한 47에서 50으로 보되 47을 지금 조금 또 무너졌는데 또 언제 또 다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밴드 자체도 훨씬 낮춰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오일이랑 전기동 이쪽은 워낙 또 원자재의 중심이다 보니까 진짜 실물 여파를 가장 세게 받는 종목이기도 하고 네, 오일도 일단은 전혀 중동 쪽에 큰 이슈가 터지지 않는 한은 반등의 기운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측한다는 것조차 무의미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상품별로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은 저희 잠시 후에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외신들은 어떤 소식들 내놓고 있는지 외신센터 연결해서 확인하고 돌아오죠. 안녕하세요. 외신센터의 이수연입니다. 벌써 지금 국내 확진자가 1,766명까지 달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건강 관리 좀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다른 국가들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 뉴욕 증시도 지금에서 하락세를 멈출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외신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소식들 있을지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죠. 이 코로나에 미국인이 노출될 위험은 매우 낮으며 코로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역시 코로나 사태에 25억 달러 이상을 지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방어적인 연설을 할 것이다. 어느 정도 예측을 저희가 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수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코로나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감이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 기자회견에 앨릭스 에이자 보건부 장관도 함께 동석했는데요. 이 바이러스 위험이 빠르게 변할 위험이 있다면서 미국에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트럼프의 발언이 주식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다음 기사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이 뉴욕 증시가 2년 만에 가장 강력한 매도세에 휩싸였고 이러한 매도세는 이제 겨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연준의 정책도 저금리 환경 속에서 너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된 뉴욕 증시 하락세가 앞으로 지속된다면 약 7개월가량이 지금 계속해서 약세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시티그룹 역시 S&P 500의 200일 이평선이 지금 10%나 낮아졌다면서 앞으로 12%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금 2008년대 금융위기를 생각했을 때 그때를 정확히 예견했던 교수가 있죠. 바로 뉴욕대의 루비니 교수인데요. 이 투자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심각해질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다면서 최악은 아직
아직 오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재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는 사스 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중국이 세계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사스 때는 겨우 4%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영향력이 경제적으로 더 많이 미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지금 일본이나 한국, 이탈리아 등 경제 대국들이 함께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더 심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V자 반등을 기대하는 건 좀 터무니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 미중 갈등 그리고 미이란 갈등 이렇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요. 이런 상태에서 이 코로나19가 터졌으니 지금 경제 침체, 글로벌적인 경제 침체가 리스크가 조금 더 커졌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트레이딩에 좀 참고하시고 조심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세계적 유행병인 팬데믹 초기 단계이며 오는 5월까지 억제되지 않으면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 소재의 자문사는 지금 이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 시스템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충격이 쇄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이 서플라이 체인, 이 공급망에 대해서 지금 많이 망가졌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또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이미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유동성 공급과 백신 공급은 다르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을 더 제기했는데요. 지금 뭐 각국의 코로나 감염 보고 상황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인도네시아나 북한, 몽골, 라오스 같은 곳들은 중국과 붙어 있는데도 확진자가 굉장히 없습니다. 아예 없고요.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없을 수는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버드 연구진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대외적인 이미지 때문에 지금 감염자 수를 감추는 것이 아니냐, 은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국경을 접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이런 국가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만이 유증상자나 의심 환자 그리고 접촉자 이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검사를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국가에서는 오로지 증상이 좀 있을 때 그런 사람들만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확진자 수가 퍼져 있는데 이 수치가 지금 정확하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제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파급력이 좀 강한 만큼 다른 국가들에서도 좀 조사를 철저하게 그리고 그 내역을 깨끗하게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금값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만약 코로나 영향이 올해 2분기까지 이어진다면 금값이 $1,80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골드만삭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값이 요 며칠은 조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1,643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0.68% 올라서 지금 $1,654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금융투자 업계 에서는 이러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준이 금리 인하까지 한다면 금값이 더욱더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황금연모 트레이더님 그리고 준 차장님 모셨습니다. 다양한 선물 이야기들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준 차장님 그리고 황금연모 트레이더 두 분 모시고 바로 트레이딩 타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먼저 S&P 500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지수 선물도 6거래일 7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 방향을 좀 어떻게 잡아봐야 할지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두 분 모두 매도를 보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매수를 보는 것도 조금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황금연모 트레이더님부터 전략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사실 떨어지는 칼날이라는 얘기를 하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손이 베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한 6일 정도 하락을 하는데 우리 증시격언에 오름 100일 내림 10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일 내내 꾸역꾸역 올라가도 내릴 때는 정말 빠르게 열흘이면은 그 올라갔었던 거를 다 붕괴시키는 거가 이제 증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파생의 꽃은 매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매수는 이제 오랜 시간을 걸리게 되고 또 인내를 요하게 되지만 매도는 그 당시 그때 쏟아졌었을 때의
참여를 하지 않으면 잃게,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우리가 6일 정도를 빠지고 있는데 어영부영 한 3, 4일은 더 빠지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제 지금 같이 뭐 사실 지수가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지니까 부정적인 뉴스만 온통 나오죠. 네. 뭐 루비니 교수는 당연히 비관론자니까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가정이죠. 이렇게 될 것이야라고 확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어떤 가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을 공포로 몰아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S&P 지수가 마이너스 10%입니다. 최근 네. 고점 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S&P 지수가 실질적으로 완전 하락형으로 돌아간다라면은 15%가 빠지면은 고점 대비 15%가 빠지면 하락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5%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5%가 하루 만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지금 제가 오름 100일 내림 10일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네. 아직까지 내리는 칼날이 가파르기 때문에 무뎌지려면 조금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다라는 점이고 뭐 자꾸 이제 오늘은 이제 증시 경험을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네. 우리 화무시비롱 이런 얘기하죠. 열흘 내내 꽃이 이쁘게 필 수도 없고 이쁜 꽃도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열흘 내내 빠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융위기가 우리 저기 이제 미국에서 발생했지만 제2의 금융위기는 아시아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이제 발원지가 중국에서 시작을 했고 우리는 너무 이렇게 이제 다 오픈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정말 한국이 마치 지금은 중국 뉴스는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다 한국 뉴스. 언제 왜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너무 솔직해도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너무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숨길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인데 지금 보면은 우리 당장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거대 자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은 사실은 우리 뭐 업앤다운이지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빠지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거나 네, 맞아요. 또는 바닥인 줄 알고 살려고 들어갔는데 물려서 못 들어가거나 네. 그럼 우리 시세 형성의 6단계에서 보통 과열 다음에 분산이 나오죠. 분산이라는 거 최근에 근래에 갈까 말까 우리 막 이제 고민했었잖아요. 그럼 공포 단계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막 공포 단계니까 공포 단계에 누군가는 물을 타는 거야. 그래서 또 물렸다가 침체로 들어가면 그게 이제 3, 4일 걸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침체로 가면은 어떤 간단한 뉴스에도 놀래가지고 갖다 투매를 하게 되거든요. 또는 투매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의 증거금이 부족하거나 해서 반대 매매가 나가는 네, 거죠. 네. 그런 국면이 남아있는데 이 짧은 국면을 논하고 봤었을 때 아직까지 침체 국면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어디까지 빠진다라는 거를 논한들 그 바닥이라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칼날이 조금 무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덫이 23시간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아시아장 때 속아 넘어가겠더라고요. 아시아장 때 자꾸 반등을 하거든요. 반등을 하니까 이거 싸게 내가 살 수 있지 네, 않을까 네. 이렇게 돼가지고 들어갔다간 여지없이 이제 미장 출발하면 물리고 밤에 자야 되는데 새벽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사태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뭐 죄송한 얘기지만 개인들의 곡소리가 조금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앞으로 조금 더 이 칼날이 무뎌질 때까지 조금 더 하락을 할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사실 매도세가 이렇게나 크게 펼쳐지고 있고 매도임은 글쎄요, 거의 확실할 것 같은데 여기서 매도를 들어가기도 조금 무섭기는 하지만 그래도 포지션을 잡아본다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거래를 하시다 보면은 분 차트 위주거나 또 틱 차트로 보거든요. 네. 지금 화면에 올려놓은 거가 제가 이제 일봉이에요, 일봉. 네. 자, 일봉을 보면은 우리가 거래할 때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파생 거래는 직전 고점에서는 멈춰라. 더 가고 싶어도 멈춰라. 또는 직전 저점에서도 멈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 6일 동안 내려온 거가 굉장히 가파르지만 실질적으로 직전 저점이 이 자리에 직전 고점이 그래서 이게 지금 저점이 되겠죠. 이 자리입니다. 여기 밑에 위에 빨간 줄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그림으로 보세요. 이거는 오늘의 시가입니다. 시가이고 그 밑에 검정줄 이 자리가 지금 현재의 과거에 쌍봉 치고 혹시 내려가지 않을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예상을 했었던 자리에서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남아 있다는 거죠. 일단 우리가 지지선이다라고 논할 수 있다면 1차적으로 지지선을 논한다면 한 3,02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3,000, 3,050 뭐 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3,000포인트 가까이는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매수세는 조금 또 반대 매수세들 이런 쪽들은 좀 들어올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S&P가 41포인트가 빠졌다는 얘기는 한 1.34%니까 본장 출발하면 외려 본장 때는 살짝 더 들어올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이 정도 빠졌다면 그래도 내가 사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앞에 고점에 3020포인트 정도까지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고 지금 사실 우리 앵커님이나 우리 춘찬이 계시지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라고 한다면 저도 못 들어가요. 네. 그냥 야 많이 빠지네 이러고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그럼 바닥도 뭐 이렇게 좀 다지기가 들어간다면 지금 우리 뭐 얼마 있으면 출발하는데 그 흐름이 나오고 차라리 지금 3,057포인트지만 최소한 지금 제가 요거 화면을 조금 키워볼게요. 요거 이제 우리가 120분입니다. 120분 보면은 흑산병이죠. 음봉이 3개째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 음봉이 거의 이제 1시가 돼야지 마무리가 되는데 이렇게 본다면 제 기준에서는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것보단 최소한 시가 그러니까 11시 반에 네. 시가를 형성하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만 지켜보셨다가 가속이 무뎌지면 뭐 아주 정말 지금의 매수는 이제 역매매 이건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역발상 매매예요. 역발상 매매라는 것은 많이 빠지니까 사야지 되잖아요. 네. 거꾸로잖아요. 근데 그 거꾸로 매매는 떨어지던 거에 속도가 좀 무뎌져서 약간 약해지다라고 해서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오는 매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가능한데 큰 그림은 아직까지 매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건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좀 매수는 좀 조심하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일단 3,000선 가까이 가면 좀 매수세가 다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3,000선까지 깨지는 것은 좀 더 두고 봐야겠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준 차장님도 네. 매도 의견 주셨는데 네. 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사실 뭐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기는 네. 사실 너무 조금 위험한 행동이고 이게 분명히 만약에 이게 뭐 진정되는 국면을 보이거나 하면 분명히 반등을 하면서 어떤 지지대를 형성하거나 하는 그 국면이 생길 거예요. 그때 뭐 매수를 해도 충분히 아직 오를 여지가 많기 때문에 네. 조급히 뭐 밑바닥에서 잡아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무릎 정도 왔을 때 진짜 반등하는 신호가 확실히 보일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 저는 아까 루비니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런데 네네. 이분 뉴스는 사실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제가 매수를 계속 들듯이 이분은 네. 그냥 계속 대폭락을 예견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네. 거의 그냥 2011년, 10년, 9년 그냥 늘, 항상 늘 비관론. 주식 주택시장 폭락, 미국 증시 폭락 매년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번 맞으면은 루비니 교수 맞았다. 맞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실 이분 얘기는 그냥 제가 매수 드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뭐 이렇게 뭐 어느 지점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기에도 사실 너무 이거는 무리예요. 사실 신도 그쵸. 아닌 이상 이게 분명히 뉴스에서 뭐 신약이 개발되었다, 뭐 확진자가 뭐 음성으로 뭐 이렇게 판정이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분명히 또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 네. 하지만 이제 다만 조금 뭐 안심할 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아시아 측에서도 지금 네네. 많은 지금 경제적 대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오늘 금리 인하까지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네. 또 신중하게 일단 동결을 하면서 조금 실망감을 또 증시에 또 준 감이 있었는데 지금 뭐 중국은 이미 뭐 200조 이상 풀었고 지금 뭐 보시면은 뭐 싱가포르부터 태국부터 뭐 다 지금 경제 관련해서 이제 증시 부양책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유럽 쪽은 조용한데 그래도 유럽 쪽도 분명히 뭔가 액션을 취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유동성에 그래도 힘을 믿으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조금 감내하는 게 좋지 않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매수는 너무 위험한 생각이고 분명한 반등을 보였을 때 그때 따라가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사실 저도 이제 나와서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했죠. 1월 28일이면 시장이 꺾이고 짝수해는 못 간다. 네네. 그리고 2월 달은 무조건 시장이 하락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락이다 이렇게 말은 잘했는데 2월 첫날부터 매도를 치고 지금까지 있다면 정말 떼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재료가 더 얹혀져 가지고 네네. 이런 상황인데 이게 시장의 이게 경험인 것 같아요. 짝수해 항상 머릿속에 있게 되죠. 우리 보통 10년의 터울, 네. 2월 달에 대한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이
3월 되면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꽃도 피듯이 시장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짝수회는 조금 안 좋고 또 2월에는 빠진다 이런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이 바람대로 사실 3월이 되면 좀 장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 선물 여기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는 크루드 오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이 지금 정말 끝이 어딘지 모르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47달러까지 깨졌는데요. 자, 오늘도 4%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46.38선 지나고 있습니다. 두 분은 현재 상황에서 오일 방향 어떻게 보시는지 팻말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황금여보 트레이더님은 매도, 관망, 그리고 준 차장님 매도 의견 주셨는데, 자, 이번엔 준 차장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뭐 이것도 지수랑 마찬가지죠. 네. 이것도 지금 코로나 영향을 뭐 그냥 직격으로 받고 있는 원자재 종목이다 보니까 끝도 없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 사실 기댈 거는 오펙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오펙 지금 사우디는 또 뭐 구단을 사고 뭐 이상한 네. 그러니까 오일 쪽에서 조금씩 멀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그 오펙의 국가들은 사실 사우디를 믿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감산에 대한 얘기도 지금 또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이란의 사실 리비아죠. 리비아의 생산 차질은 지금 계속 장기화될 걸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 공급 차질은 가격에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코로나 사태만 지금 반영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오펙의 대장격인 사우디에서 뭔가 큰 액션을 취하진 못할지언정 약간의 뭔가 뭐 감산에 대한 뭔가 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거나 아니면 뭐 옵션 B에서 뭔가 플랜 B에서 새로운 대책을 내놓아도 지금 모자랄 판에 지금 자꾸 다른 일을 하고 있단 그쵸.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원유 시장은 진짜 이제 기댈 게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원유 쪽도 지금은 뭐 지지선과 저항선도 없는 그냥 끝없는 그래요. 추락 시장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한 가지 이제 기댈 거는 뭐 중동 지역의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밖에 없는데 사실 이것도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어제 발표된 원유 재고도 예상보다는 많이 그 재고가 준 걸로 네네.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뭐 살짝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뭐 사우디 뭐 구단 인수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또 급하락을 맞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지금 투심이 위축돼 있는 상태라 조금이라도 투심을 조금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뉴스가 나오면 시장은 바로 반응을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배로 크게 지금. 반응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는 건 너무 위험한 승부인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추세에 따라 좀 몸을 맡기면서 파란 기운에 몸을 맡기면서 조금 지켜보다가 이것도 어느 정도 뭐 50선이나 좀 뭐 심리적 지지대인 50선을 뚫는 거를 보고 들어가시든가 네. 지금 당분간은 거래는 사실 안 하는 게 가장 좋을 것도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매도세가 강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일단 매도를 드시기는 하셨지만 지금 거래를 하는 거는 굉장히 또 위험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모 트레이더님은 관망 주셨는데 오일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제가 얘기를 한 거를 이렇게 일주일 전 돌아보니까 난 쪽지글 같아.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이제 유가가 올라왔었을 때 53.50까지는 와보지 않겠냐라고 네. 했는데 54불을 찍고 그대로 이제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5불을 넘어섰다면 이게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데 우리 준 차장님처럼 여러 가지 그 거시적인 이슈를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분석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오일이 오늘 아침 대비 200틱이 빠졌어요, 현재. 그러면 하루에 아주 뭐 유가와 관련된 아주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런 날은 400틱도 빠지는데 네. 평균적으로 이렇게 그냥 나스닥을 따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하락이 나올 땐 평균 한 250틱 정도가 거의 밴드폭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려오는 걸로 해서 거의 다 온 것 같다. 그러니까 매도 그냥 흐름은 어차피 물은 흘러서 내려오는 거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매도인데 그 매도가 있었을 때도 지금 이 떨어지는 물이 약간 돌부리에 좀 걸릴 수 있는 자리에 와 있고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일봉이에요. 네. 일봉을 딱 보시면 앞에 고점을 그래서 앞에 고점을 앞에서는 멈추라고 얘기하는구나. 자, 그럼 앞에 저점은 어디겠어요? 이 화면의 앞에 저점은 여기거든요. 이 자리가 42.50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주 급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 저점이 44.20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46.40이에요. 네. 그리고 앞에서 우리 그런 얘기를 했죠. 나스닥이나 S&P가 아직까지도 조금 더 하락할 자리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내일이 아직 2월 말이 되고 네. 월봉은 어차피 장대 음봉이 될 것이고 주봉도 장대 음봉이 될 것이고 이게 이제 다 끝나는 거가 내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일까지는 하락하면 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 이 흐름을 봤었을 때는 그 자리가 대략 한 뭐 이렇게 44불 때 요 정도까지 45불을 깨면 정말 투매가 나오죠. 나올 네, 수밖에 네. 없죠. 그래서 그 44불대 정도까지 보는데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대에 우리가 봤을 때는 하락을 하지만 아마 제 생각에 이럴 때 5일 호가를 딱 보면 잘 찍혀지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 이렇게 거래를 해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네. 그냥 뭔가를 꽉 붙들고 있어. 기계가 붙들고 있는 것처럼 계속 그냥 움직이기만 하는데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보면 밑으로 쏙 빠져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너무 움직임이 빠르니까 실질적으로 하방을 보고 들어가셨어도 손실 날 수 있고 또는 많이 빠졌어라고 해서 매수를 했다가도 또 손실 날 수 있는 게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에서도 나 이거 매도를 잘 들어갔는데 또는 나 매수를 잘 들어갔는데 이런데도 그냥 움직임이 제자리 못 있고 막 이렇게 변동이 크기 때문에 손실 나기가 딱 좋은 그런 자리에 있는데 5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형님으로 따진다면 S&P나 나스닥이 형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들이 멈추면 얘도 조금 멈출 것이고 네. 그들의 멈춤이 본장 출발하고도 계속 이어진다면 5일도 뭐 어쩔 수가 없다라는 관점에 그러면 46% 오늘 깨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저는 오늘 폭에서는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왜냐면 장 출발하면 조금 들어 올릴 것 같고 그러니까 120분을 보면 이제 완전 추세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격은 이평선과 캔들과의 이격인데 너무 괴리가 많이 벌어지면 이격은 좁혀지게 돼 있지 계속 이격을 벌려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제가 놓고 있는 이동평균선 60일선이 51불에 있고 네. 현재 주가가 46.40에 있으면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이격을 조금 좁히는 과정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평선 너네는 내려와 나는 조금 덜 빠지고 있을게 이런 거니까 반등은 조금 작은 흐름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관망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정말 이 상품들이 매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뚜렷하게 정말 하락세가 보이지만 여기서 쉽게 뭐 추격을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반대 포지션을 취하기는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5일은 일단 황금전무 트레이더는 관망 의견까지 전해드렸고요. 자, 다음 저희 골드로 한번 빠르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는 또 5일과는 반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오늘 다시 또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0.7%가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 골드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에는 갈렸습니다. 쭌 차장님 매수 그리고 황금전무 트레이더님 매도 의견 주셨는데 자, 이번에는 쭌 차장님부터 확인해 볼게요. 뭐 들을 필요 없지 않나요? 골드는 저는 골드는 매수. 매수니까 지금 뭐 차익 매물이 좀 나왔어요. 차익 매물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것으로 보이고 네. 지금 이틀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그렇죠. 안전 자산인 게 가장 지금 큰 이유죠. 지금 채권 시장하고 사실 금으로밖에 거의 돈이 갈 곳이 없거든요. 지금 증시를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원자재 쪽도 들어갈 수도 없고 채권 아니면 금인데 지금 뭐 금하고 채권이 사실 지금 많이 들어가는 자산인데 금은 지금 워낙 또 가파르게 올라왔다 보니까 네.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와서 뭐 며칠 조금 하락한 국면은 보이긴 했는데 지금 시점에 사실 믿을 수 있는 거는 골드랑 채권밖에 없죠. 그래서 금하고 채권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네, 저는 일단 뭐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이라도 진정 국면이나 조금 뭐 호재성 뉴스가 나오지 않는 한은 골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 뭐 제가 며칠 전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겁이 나시는 분들은 마이크로 골드 같은 네. 것도 계속 이렇게 분할 매수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쭌 차장님은 골드는 앞으로 계속 가겠다. 안전자산 측면에서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주셨고요. 그렇다면 어제는 이제 조금 눌려줄 때 매수를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제 얘기했던 데가 1625 정도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19에서 25 정도 사이셨죠. 네. 그럼 오늘 지금도 유효한가요? 네, 정도 지금도 유효한데 포인트가? 사실 오늘 뭐 그 가격을 가기는 좀 무리일 그쵸. 것 같고, 네, 오늘도 조금 낮은 곳에 뭐 한 45 정도 이쯤에서 걸어 놓으시면 사실 길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 네.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실 선물이란 게 뭐 만기도 있고 그쵸. 뭐 이런 워낙 그 레버리지가 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들어가는 게 그쵸. 좋으니까 무리하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뭐 10불 여기서 한 10불 정도 낮은 곳에 걸어놓고 뭐 체결이 되면은 좋은 거고 안 돼도 뭐 그냥 편하게 뭐 시장을 볼 수 있는 기회니까 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다가 그 가격이 안 오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기다리는 게 재밌지 않나요? 또?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연무트레이더님 오늘 골드 매도 보셨는데 좀 전략 한번 들어보죠. 앞에서 이제 국채 채권 얘기를 네. 하셨는데 사실 골수맨이시잖아요. 골수맨이 매도를 하면 시장이 꺾인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시장이 골드에 관심이 없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지수하고 국채하고의 싸움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미국의 10년 채권 금리가 트럼프 정부 들어설 때보다도 더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국채는 급등을 합니다. 안전자산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국채가 거의 이렇게까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러면 이제 채권 금리는 막 더 급락을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화면에 올려드린 게 골드가 아닌 미 10년 국채입니다. 6월물이에요. 네. 6월물이 우리 1월 달에 보면은 이제 막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올라가다가 뿌옇뿌옇 올라가죠. 앞에 매물을 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눌림목을 봤다가 지금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장대봉에 대한 설명을 하면 바닥에서의 장대봉은 매수세의 큰 출현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공권에서의 장대봉은 조금만 들어도 훅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이제 약간의 조금 매도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거가 이제 장대봉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거꾸로 우리가 지금 나스닥이나 S&P를 보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게 S&P를 한번 볼게요. 네. 자, S&P랑 반대죠. 똑같은 상태에 S&P는 계속 빠졌었을 때 지금 장대 음봉이 빠지고 있고 채권 금리는 완전 장대 양봉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자금이 국채나 나스닥이나 S&P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드 들어가서 얼마 뭘 한들 큰 구경꾼이 없다 보니 골드 같은 경우 매수도 됐다, 매도도 됐다 막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골드는 뭐 일봉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아주까지 좋은데 제가 보는 주봉이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인데 이 골드의 주봉 사태에 한 주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의 시가보다 현재 시가가 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거나 낮아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에 열십자의 돛지가 크게 있다는 것은 약간 좀 전환점을 조금 얘기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눌림목이 나오는 걸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실 저희가 지금 얼마에 들어갈까요? 이거를 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네. 시장이 변화가 너무 이제 커서 그러는데 또 이렇게 골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수는 아직 반등을 못하지만 지수라든가 국채가 약간의 어떤 하락에 대한 그러니까 매물에 대한 움직임이 나온다면 골드 같은 경우 조금 더 빨리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이제 분차트인데 긴 횡보로 이렇게 있으면 이 횡보에 있는 사람들이 끌고 올라가려고 해도 부담스러우니까 금값이 터무니없이 막 비싸질 수도 없잖아요. 지금 네. 뭐 2,000불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결국은 한번 여기 저점에 다시 한번 갔다 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져서 저는 매수보다는 골드가 물론 섣불리 매도를 하더라도 추세가 상승이니까 반드시 로스컷을 걸고 하셔야겠지만 매도가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매수보다 매도 쪽이 조금 더 에너지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죠. 네, 뉴욕 3대 지수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1에서 2%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한 상황이고요. 선물 시장 시세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1.73% 하락세입니다. 3,05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2.21% 하락세입니다. 8,654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4.93% 하락세입니다. 46.33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72% 오름세입니다. 1,654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유로 FX입니다. 0.6% 상승입니다. 1.0984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고요.
뉴욕 3대 지수는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3대 지수 모두 2% 안팎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개장하면서 지금 지수 선물도 약간 조금의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준 차장님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볼까요? 뭐 그렇죠. 지금 뭐 특별한 뭐 어떤 긍정적인 뉴스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계속 압박은 아마 계속 될 거예요. 오늘도 이거보다 더 크게 빠질 여지가 저는 더 많다고 보는데, 네, 일단 뭐 전혀 뭐 반등의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얼마 선에서 네. 뭐 멈출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드릴 수도 없고, 그러게요. 네, 일단 시장은 지금 너무 위축돼 있으니까 지금은 시세를 조금 안 보는 게 오히려 좀 마음적으로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그리고 사실 선물이란 거는 또 매도도 가능하니까 그쵸. 차라리 매도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조금 시세를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요즘은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미국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사실 그래도 꽤 괜찮게 발표가 됐어요. 지표는 계속 지금 네. 좋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표는 또 굉장히 건강한데. 어떤 또 뭐 대다수의 의견은 또 아직은 이게 실질적인 그 코로나의 여파를 반영하지 않은 지표다.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지표가 나올수록 아마 조금 더 코로나의 그 심각성이 더 나타내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사실 그만큼 미국 경제는 계속 견고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도 의외로 또 하락세가 뭐 이번 주 정도에서 마무리되면서 다음 주에 또 큰 반등을 보일 수 있는 분명히 그런 확률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주말 사이에 뭐 좋은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 지표 이런 거는 그래도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조금 위안을 삼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그러게요. 아직 사실 반영이 좀 안 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GDP도 4분기 기준이고 내구재 수주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것도 아직 1월치이기 때문에 아직 그 코로나의 영향이 미치기 전 상황이라서 좀 이렇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이후의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모 트레이더님은 지금 지수 선물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앞에서도 이제 어차피 하락입니다. 하락인데 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매도를 못 해요. 이 지금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매도를 하면 여태까지 잘 있다가 왜 지금에 와서 매도를 해? 맞아요. 이거죠. 그 긴 시간 동안 뭐 하고 있다가.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이 꼭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이제 시간을 정해주잖아요. 10분까지 흐르는 걸 봐라 이런 얘기를 네. 하면 제가 과거 지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아까 제가 큰 그림은 매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짧은 그림에서는 매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제가 과거 지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10분 차트인데 26일 날 물론 이때는 이제 새벽입니다. 이때 가격보다 그 다음날 가격인 6시 20분에 12시간이 지난 후에 이때 가격보다 이때 가격이 12시간 지난 후인데 보조지표를 보시면 이때는 이렇게 오실레이터가 크죠. 가격은 더 많이 빠졌는데 오실레이터가 작죠. 네. 이런 걸 우리가 다이버전스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가격은 더 많이 빠졌는데 지표는 올라갔다. 라고 해서 반등을 시도하겠구나. 강세 다이버전스가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기는구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가격 대비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가격 대비 지금 가격이 더 많이 빠져 있죠. 네. 지표를 본다면 여기 가격 대비 여기 네. 지표 대비 지금 지표가 더 작죠. 작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처럼 이때처럼 약간 반등 다이버전스가 조금은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서 큰 그림은 어차피 또 하락이고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야 낮에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해서 매수했는데 당하고 한 6일 당했어요. 그럼 개인들이 흔들어도 이제 안 팔고 저 견뎌야 이렇게 돼. 그래서 그들의 손절매를 또 만들어요. 올라가서 반등을 줘서 아마 거의 시장 거의 이제 그런 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저는 외신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개장 상황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 급락 출발하면서 개장했습니다. 일단 다우존스 지수가 1.82% 떨어져서 26,466선 지나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2%가량 떨어져서 3,052선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66% 빠진 8,741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변동성 지수도 함께 크게 올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상황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속보로 자세히 살펴보시면 지금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500포인트 빠지면서 신고가에서 10%가량 빠진 지금 지수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미국 내에서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런 영향이 임팩트가 함께 미쳐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인 CDC가 해외 방문 이력도 없고 감염자와 접촉한 적도 없는 확진자가 캘리포니아에서 나와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구 지역에서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도 이런 양상을 띠게 된다면 아마도 좀 경제적인 충격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이 코로나19에 대비하지 않으면 fatal mistake,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안일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이 결정적인 시점에 있기 때문에 각국이 모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또 채권 같은 경우는 계속 사는 추세라고 아까 황금연못 트레이더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 또 장기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외신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는 그런 기사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살펴가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은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개장 상황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트레이딩 타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골드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또 그 유로 FX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로 FX도 거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서 유튜브에서도 질문을 좀 주셨는데 유로가 오늘은 또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자, 지금 상황에서는 방향 어떻게 봐야 할지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펜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엔 바뀌었습니다. 자, 준 차장님 매도 그리고 황금연못 트레이더님 매수 의견 주셨는데 황금연못 트레이더의 전략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유로가 그동안에 정말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고 하락을 네. 했었는데 요 며칠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기 얼마 전에 이제 유로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날, 그러니까 22일 날부터 네. 들어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설명하기 좋은 거는 기술적 분석이 제일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로가 이게 지금 왜 올랐는데요? 뭐 이래서 올랐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 왜 올랐는가, 언제 시점에 어떻게 되는가를 본다면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기 시작한 자리가 2월 22일 날 12시를 기준으로 돌아서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계속 앞에 매물이 많으니까 내려올 때도 층층 계단을 타고 내려온 것처럼 올라갈 때도 계속 매물을 소화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흐름은 누군가가 가파르게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유로를 사서 가는 거가 더 좋겠습니까? 나스닥을 매수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달리는 말을 가는 게 낫거든요. 그쵸. 나스닥은 그러니까 약간의 반발 매수밖에 안 되는데 물론 지금 빠르게 낙폭이 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 본다면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서도 현재 저는 여기 정도까지 여기 1.10283 이게 제가 마우스 대놓은 자리인데 그러니까 위에서 꺾어져 내려온 자리 있죠. 네. 여기까지는 상승할 자리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외려 유로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보다는 흔들어 준다면 외려 매수를 해서 끌고 가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난 그래도 매수를 했었을 때 괜찮아 편하네라고 한다면 아마 유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유로는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10283 여기까지는 조금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준 차장님 의견 한번 확인해 보죠. 저는 뭐 이제 황금연못님께서 이제 차트적으로는 네. 너무 설명을 잘해주시니까 지금 아까도 그 황금연못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금 미국 국채가 가파르게 이제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제 수익률이 내려가면 가격이 오르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다는 건데 이 수요가 과연 이 코로나 때문에 안전자산 수요만 몰리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 네. 전부터
뭐 1월 사실 뭐 7일, 14일 뭐 이때는 코로나 위험이 그렇게 뭐 이렇게 지금처럼 위중하지 않았을 때고 이 전부터도 원래 국채는 이렇게 조금씩 수익률이 하방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물론 금리 인하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달러는 강세로 가고 있거든요. 네. 원래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달러도 약간 약세로 가는 추세가 약간은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강달러가 계속 유지되는 거는 각국에서 이 국채, 미국 국채 쪽으로 모든 자금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이 다 뭐 독일도 그렇고 다 이제 제로 금리이지 않습니까? 네. 제로 금리에 마이너스 금리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근데 보통 이제 큰 운용 뭐 국가적으로 이제 공적 자금을 운용한다든가 이런 측에서는 사실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쪽은 수익률보다는 리스크가 없는 거래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공적 자금은 손해가 나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그쵸. 큰 타격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국채가 가장 유용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매력이 가장 높은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쪽은 다 마이너스 금리고, 근데 유럽에 비해 미국을 보니까 미국은 아직도 금리가 1.5%, 1%가 조금 넘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수요가 몰려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유럽 쪽에서 수요가 몰려들려면 유로를 팔고 달러를 사고 국채를 사고 그렇기 때문에 유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저는 하방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군다나 유럽은 지금 아직 영국과의 뭐 브렉시트는 대결됐지만 아직도 협의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코로나 사태가 지금 유럽의 발원지는 이탈리아라는 말이 돌 정도로 이탈리아에서 지금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저는 장기적으로는 유로는 하방 곡선을 그릴 여지가 많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줄 차장님은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로는 어쨌든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벌써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두 분 여기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